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건국된 지 7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자기 건국일이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나이가 70살이 됐는데 70세가 됐는데 생일이 불확실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919년에 건국되었다. 어떤 사람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 어떤 사람은 10월 3일 개천절이 건국일이다. 등등 여러 가지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광복절이 있는데 이 광복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국경일인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대체적으로 정부라든가 국민의 대다수는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네.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광복절의 횟수를 45년 8월 15일서부터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네. 그날이 이 광복절인데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국경일을 알려주고 광복절을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잘못 세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것을 진실을 알려주는 책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단어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건국 그리고 국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네. 될까요? 그러니까 건국일을 알려면은 국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근데 건국일에 대해서 이상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국가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란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일정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네, 영토. 그 영토 안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해가지고 그 영토 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 강제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어떤 질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하는 그런 포괄적 정치 결사 이것이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또 그와 같이 영토에 거주하는 네, 주민들에게 네. 질서를 강제할 수 있으려면 네.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주권. 네. 그래서 그 주권은 내부를 통치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자 대외 관계를 자기 마음대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능력 그런 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는 그러니까 그런 영토적 결사인 동시에 네. 주권적인 주권을 갖는 그런 정치 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영토, 인구 그리고 주권 이렇게 예,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정치 결사가 국가이려고 할 것 같으면은 네.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까 국가를 했을 때 국가다운 구실을 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그 네 가지 요소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토, 인구, 네.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주권. 이 네 가지가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다. 어떤 정치 결사건 간에 이 네 가지를 다 갖추면 국가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못 갖추면 네. 그건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건국이 무엇인가? 네. 건국이라는 것은 국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건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국가 구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완전히 갖추는 것. 그것이 건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영토, 인구, 정부, 주권 이 네 가지니까 이 네 가지를 완전히 갖추면 그것을 보고 건국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정치 결사가 등장을 하면 그것이 건국이고 독립국가가 등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1948년인데 예, 48년 8월 15일. 네, 8월 15일인데 일부에서는 1919년을 계속 건국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기원이 상해 임시정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대한민국 건국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기민년에 1919년에 건국된 나라를 재건한 것이다 라고 한 표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실로 잡아 가지고 1919년에 건국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주장은 이제 일고 가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선 우리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자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인 4개 중에 네. 어느 한 개라도 갖추었는가? 한 개도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대한민국이라 그러지 상해 대한민국이라 그러지 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 했겠어요. 임시정부 구성원들 자신들이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 임시정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헌법 전문에 있는 구절, 그 헌법 전문에 있는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면은 네. 3.1운동에서 알려진 독립정신을 기리자. 그 다음에 그 독립정신을 계승한 나라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인데 그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를 재건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 역사적 자료를 해석할 때는 그 문자 뜻만 갖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어떤 맥락 속에서 그것이 사용되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살핀다면은 그 헌법 전문 속에 들어있는 기민년에 만들어진 국가를 재건하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음을 뜻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하면은 네.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다 라고 말해서 기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물에 비유하면은 건물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하지요. 네.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지은 후에 완공식을 하지요. 네. 건물이 건설되었다. 라고 할 때는 어느 날을 기념일로 삼습니까? 완공식을. 말할 것도 없이 완공일을 네. 건물 건축 기념일로 네. 삼죠. 건물의 맞습니다. 건축일이라고. 마찬가지죠. 설사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준비단체에 불과합니다. 준비단체를 만든 것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그 자체를 건국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상식에도 어긋나는 소리예요. 네. 다시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요새 정당을 만들잖아요. 네. 정당을 만들 때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런 거쳐가지고 창당 대회를 해서 창당 대회를 해가지고 창당 선언을 할 때 정당이 창당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 만들어진 날을 정당이 창당되는 날이다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 일부에서는 이승만은 폄훼하고 김구는 우리가 대단히 존경을 해야 될 인물로 숭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래야 우선 대한민국의 건국 일서부터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을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면 설사 이승만 박사의 활동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약간의 흠결은 덮어두고 이승만 박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너무도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건국 기여는 아주 과소평가하고 이승만 박사의 이러저러한 흠결은 침소봉대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네. 아주 나쁜 놈 취급을 하는가 하면 네. 반면에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어떤가?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많은 일을 한 분입니다. 그래 독립운동 지도자로서는 최고로 존중해야 할 그런 위인이기는 하지만은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해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인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건국될 마지막 단계에서 네. 북한, 남한의 좌익 그런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을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분은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분의 그런 활동은 객관적으로 반성해야 될 점이다라고 비판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을 무조건 받들자고 하는 사람은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에서도 국부로 존중되어야 한다. 네. 아니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사람을 국부로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그건 낙태시키라고 어머니 배를 발길질을 마구 해야 되면서 낙태시키려고 했던 약간 이상한 아버지를 애가 태어나서 잘 자라고 나니까 그 사람은 네. 너희 아버지로서 많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유력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은 해방이 된 건가요? 아니면 광복이 된 건가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광복을 해방과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광복은 독립이 되는 것을 광복 또는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광복이라고 했습니다. 주권의 회복이나 독립은 이제 빛이 잃었던 빛을 되찾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와 같이 광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광복이 독립과 같은 용어였다는 건 아주 단적인 예는 상해 임시정부 군대인 한국광복군, 광복군이라는 거 있죠. 네네. 그 광복군의 영어 명칭이 뭐냐? 코리안 인디펜던스 아미입니다. 인디펜던스 아미. 이 영어로 인디펜던스 하는 건 한국말로 독립이죠. 네. 그러니까 그 광복은 곧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명확해지네요. 예, 그러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해방은 무엇이냐? 해방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애용했지만 나중에는 다 좌우가 같이 쓰는 것이었는데, 해방이라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말하면 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외국이 지배했던 것이 해소되는 것. 또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속박하고 있다가 그 속박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주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주권을 아직 못 가졌지.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의 네. 지배하에 있었죠. 한국이 이제 한반도에 있던 남북한이 양쪽 미군과 소련으로부터 주권을 찾는 것은 남한의 경우는 1948년 8월 15일에 주권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해방된 날이지 광복된 날은 아니다. 그럼 광복된 날은 어느 날인가? 우리가 독립된 날, 주권을 되찾은 날. 즉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날 밤 12시를 기해서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계받은 날, 인계받은 것. 그것이 곧 독립이요 광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동시에 건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광복된 날,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은 교과서에도 이런 명확한 사실을 적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광복절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교과서에는 1982년인가 4년인가 50정부 하에서 교과서 편수 지침을 내릴 때 종전에 해방과 광복으로 필자에 따라서 달리 사용하던 것을 광복으로 통일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광복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당시 편수 지침을 내린 사람들이 광복과 해방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복과 해방에 대해서 너무나 이데올로기적인 용어 사용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광복과 해방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익이 광복이란 독립진영의 독립 세력 중에서 독립운동 세력 중에 우익 진영이 광복이란 용어를 애용했고, 또 독립 세력 내에 좌익 진영이 해방이란 용어를 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은 해방이란 용어를 애용했고 우익은 광복이란 용어를 애용했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서, 아니 우리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니까 우익이 애용하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해방으로 썼다가 어떤 사람은 해방 쓰고 어떤 사람은 광복으로 쓰던 것을 모조리 광복으로 통일시켜버려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람들이 광복과 해방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949년 9월 달에 국회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광복절을 정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법이 정했던 대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광복절 기념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행정조치로서는 무엇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광복절의 횟수를 1945년 8월 45년서부터 계산할 것이 아니라 1948년서부터 계산해가지고 횟수를 정하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고 합법적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 2016년 광복절은
제68회 광복절이고 해방으로는 72주년 해방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 교수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젊은 우익들도 교수님 덕분에 정말 힘이 납니다. 네,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아, 네.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네. 진실을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사람이 한 걸음을 걷더라도 진리에 가까운 쪽으로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남들이 다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사는 거. 또 진리가 아닌 줄을 알면서 또는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발걸음을 비진리 쪽으로 걷는다는 것. 이것은 인생에 사는 가치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젊은 우리 네. 애국진영 인사들이 알아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석 같은 말씀이 이 책에 모두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세요.